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도 같이 보겠는데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러시아 공군기지에 침투해서 러시아 최신 전폭기 수호이-34 불질러 버렸어요. 정말 이 요즘 수호이-34가 굉장히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격추도 되고 하는데, 주기돼 있다가 불을 질러 버렸어요. 전소돼 버렸는데, 정말 기분 좋은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우리 이 산업 스파이들 너무 큰 폐해를 끼치고 있죠. 이 산업 스파이 발표가 나왔는데 한번 또 보도록 하겠고, 또 미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했고, 그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쏘았다 이거예요. 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 B-1B 폭격기죠. 미국의 3대 폭격기 B-52, B-1B, B-2, 그 중에 B-1B 폭격기 한 대가 훈련 비행을 마치고 실탄을 장전한 상태에서 훈련 비행 마치고 기지로 복귀하다가 악천후로 인해 추락해서 폭발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폭발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 오신트 소식통들이 이 무선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마추어 무선으로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 긴급한 사인을 들었고, 지금 현재 이 폭발물 처리반들이 가서 이 사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이 B-1B 폭격기 66대를 가지고 있었고, 올해 24년도에 6대를 퇴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 공군은 이제 60대, 즉 60대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지금 한 대가 추락해서 폭발해 버렸으니 이제 B-1B 폭격기 59대가 되겠다라는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소식이 있어서 먼저 알려드리고요. 첫 번째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수십 년에 걸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고급 전략 기술들이 극소수 반역 매국노들에 의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 대부분 몇 년 복역하고 한몫 챙기자는 심리로 이를 저지르는데요. 관계 법령 정비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찰이 중국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삼성전자 부장급 전 직원과 협력사 전직 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이 1월 5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의 18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관련 정보를 중국 창신메모리에 제공한 삼성전자 부장급 직원 출신인 김모 씨, 협력업체 팀장급 출신인 박모 씨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범인들은 기술자료 사진을 찍거나 정보를 자세히 메모해 넘기는 방식으로 공정 정보를 빼돌려 중국 측에 전달했는데요. 그 대가로 퇴직 후 중국 창신 메모리에 입사해 지난 7년간 매년 10억 원이 넘는 연봉을 챙겼습니다. 검찰이 밝힌 이 사건의 직접 피해액은 2조 3천억 원 규모인데요. 업계는 이번 사건으로 중국이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던 D램 분야에서 삼성전자와의 기술 격차를 5년 이내로 좁히는 데 성공했으며, 직접 피해액은 2조 3천억 원이지만 향후 판매 수익 등을 감안하면 수십조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산업 스파이 행위 처벌이 너무 약하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 걸쳐 너무도 빈번하게 기술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경찰은 대우조선해양 직원이었던 2명이 대만 측에 국내 독자 개발 잠수함 모델인 DSME-1400 설계 도면을 통째로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러한 산업 스파이들은 지난 2019년 당시 집권 여당에 의해 개정된 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받는데요. 개정 전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돈과 노력으로 만든 이러한 첨단 기술들은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자산인데요. 국가의 미래를 파괴하는 매국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법령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 부장이었던 자가 또 그 협력업체 팀장이었던 자와 공모를 해
이 반도체 관련 기술을 사진 찍고 메모하고 해서 중국 반도체 업체에 빼돌리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퇴직 후에 그 중국 반도체 회사에 취직해서 재취업해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연봉 10억 원 이상씩을 받아왔었다. 둘 다. 라는 겁니다. 둘 다 뭐 이 수입이 전부라면 한 7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챙긴 건데 그로 인해 중국은 한 2조 3천억 원 정도의 직접 수입을 올린 거고 왜냐 삼성전자와 이 D램 기술을 한 10년 정도 격차가 있었는데 그걸 5년으로 좁혔고 5년으로 좁히게 되면 이 5년 정도 차이 이거는 이제 상호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가형 반도체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죠. 첨단 반도체는 좀 떨어지지만 그럼으로써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이제 사용한 그런 제품을 판매를 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수십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검찰이 밝혔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냐. 대우조선해양 지금 이제 한화로 바뀌었죠. 한화오션으로. 대우조선해양의 DSM이 1400 잠수함 기술을 통째로 대만에 넘긴 2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지금 3,000톤급 잠수함 만들었는데 물론 선형, 선체 크기, 또 이 함교 형상, 그리고 여기 자망타, 여기 X형 자망타라서 우리 것보다 훨씬 더 기술이 발전된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DSM이 1400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잠수함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잠수함 만들 때 여러 참고 자료 중 하나로 사용을 했겠죠. 이런 것들, 이건 이제 군사 무기 기술을 지금 빼돌린 거고,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냐. 처벌이 약하니까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연봉 1억 원 받고 있는데 이거 주면 10억 원 넘게 준다. 또는 일시불로 또 얼마 준다. 자, 이런 게 있으니 그러다가 걸리면 뭐 한 3년 살고 나오지 뭐. 그리고 벌금이 15억 원 이하? 내지 뭐. 나 지금 뭐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 받는데 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기억하시죠? 완전히 주변까지 다 털어서 추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이 솜방망이 처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산업 스파이, 이 국가 반역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전 재산 몰수 그리고 이로 인한 이익금 전부 몰수 또 다 쓰고 없으면 추징해야 되죠. 그리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하듯이 그 주변으로 재산을 흩었을 수 있죠. 그 주변까지 전부 그냥 몰수. 그리고 이로 인한 2조 3천억 원 피해를 입혔으면 그에 대한 추징금 해서 죽을 때까지 돈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내가 지금 이 행위를 해서 얻는 이익보다 걸려서 혹시나 발각이 됐을 때 내가 입을 수 있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 손해가 더 크다. 이렇게 되면 겁나겠죠. 근데 지금은 그 뭐 걸려도 한 3년 살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솜방망이 안 하죠. 정말 이 산업 스파이 제일 많은 데가 중국인데 중국의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솜방망이 법을 만드는 겁니까? 그러라고 지금 뽑아주는 겁니까? 지금 국회의원 선거 시즌인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전부 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그러는데 이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법입니까? 정신 차리길 바라고 자, 이 총선 기간 중에 친중 전력, 친중 성향 의심되는 자들은 절대 우리 지역의 동량으로 뽑으면 안 되겠다. 이건 좌우를 떠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준수, 북한 비핵화에 대해 우리나라와 이견이 없다는 외교 당국의 한심한 정세 오판이 구설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에서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도입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중 협력과 중러 협력, 북러 협력이 강화되며 북중러 삼각동맹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 우리 외교당국 사태 파악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여러 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텔과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공급했으며 러시아가 이것을 실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이 현지 시각 1월 4일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대 여러 대와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러시아 측에 제공했으며 러시아는 이 미사일 중 적어도 한 발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12월 30일 보로네시 인근 지역에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북한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해당 미사일은 약 460km를 비행해 자포리자주의 쿠시움 인근 개활지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이 공급한 미사일은 최근 북한이 미 전략자산 타격용으로 대량 생산 중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일명 KN-23으로 알려졌는데요. 커비 조정관은 이 미사일이 최대 사거리 900km 수준으로 민간인 학살과 민간 인프라 공격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북한이 이러한 지원을 대가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와 원자재, 기타 첨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다라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우려스러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러한 행위는 그동안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져 가결시킨 수많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자 북중러 삼각동맹이 얼마나 강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우리 정부 이래도 중국과 러시아에 매달리는 외교적 수사들을 쏟아내며 상황 파악 못하는 실책을 되풀이할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간 오늘 아침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이 이렇게 북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에서 사용돼서 우크라이나로 발사됐다. 자포리자주 쐈다. 자, 여기 지금 현황판에 나와 있습니다. 노스 코리안 발라스틱 미사일 인투 우크라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제 미사일이 이렇게 사용돼서 460km를 날아갔다 라고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완전히 사실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번에 나온 잔해가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뒷부분인데 제트의 그 기류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예요. 이 형상이 이스칸데르 러시아제 미사일은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북한제 KN-23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이놈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이 우리 시간 오늘 아침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또 방금 몇 시간 전에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하르키우에서도 또 북한제 KN-23이 발견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발 쐈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자, 이런 식으로 러시아를 강력하게 도와주는데 그러면 대가는 뭐냐? 정말 우려스러운 건데요. 자, 이 사진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러시아 방문했을 때 이 극동 지역에 있는 콤소몰스크 나무레 전투기 생산 공장에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죠. 여기 뒤에 있는 전투기가 수호이-35, 최신의 수호이-35 전투기 지금 막 출고된 겁니다. 아직 도색도 안 한 거죠. 배경으로 사진 찍고 수호이-57 보고 수호이-35 보고 다 그러고 났죠. 자, 그러면 전투기와 관련된 뭔가 교류가 없다면 뭐하러 저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최신 전투기를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해준다라는 거고 그것도 최소 수호이 30급 이상 또 이 사진을 수호이 35를 배경으로 찍었으니까 수호이 35급 이상. 자, 그러면 일단 알려진 성능으로 우리 한국이 지금 수호이 35 만만하게 상대할 수 있냐? 힘들죠. 이런 일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이야기도 나오죠. 지대공 미사일 S-400 같은 최첨단 지대공 미사일. 그러면 야, 경기도 지역에 비행기 뜨면 우리 전투기 뜨면 큰일 나는 거죠. 북한이 S-400 진짜 가진다면 아니면 평양 방공용으로 부크 최신 개량형 이런 것들 그럼 우리 평양 타격하러 들어갈 때 위험하죠. 그리고 평양 방어용으로 최신형 부메랑 같은 차량형 장갑차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각종 첨단 기술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외교 장관 될 사람 또는 그 밑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연구원들이 중국, 러시아와 교류 협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미국과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중국, 러시아도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뭐 되겠습니까? 상황 판단 똑바로 하고 여기는 지금 이제 완전히 우리하고는 결이 다르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왜 자꾸 국민을 속이려고 합니까? 이 북중러 안보협력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려야 되는 것이고, 또 인정하지 않는 일부 국민들이 있죠. 왜 일본하고 같이 하냐? 라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 설득해야 됩니다. 설득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국익을 위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각오를 가지라고 저 높은 자리에 앉혀졌고 표를 찍어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좌고우면해서 저쪽도 한번 기웃, 이쪽도 기웃 이러라고 우리가 표를 몰아준 거는 아니죠. 정말 우리 국방, 안보, 외교당국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도 공작원들을 투입한 종심 사보타주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작원들이 러시아 내륙 깊숙한 곳에 침투해 고가의 최신의 전폭기를 파괴하고 유유히 탈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현지 시각 1월 4일 새벽 러시아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공군기지에 침투해 무방비 상태의 수호이-34 전폭기에 불을 질러 파괴한 뒤 기지를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정보국은 첼라빈스크 샤골 공군기지에 있던 러시아 공군 수호이-34 전폭기 한 대에 불을 질렀고 항공기는 전소됐다라고 밝히며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비행장에 주기된 수호이-34 전폭기 엔진 에어 인테이크 안에 인화성 물질을 넣고 불을 지르는 우크라이나군 공작원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에어 인테이크 안에서 붙은 불은 점점 더 커져 엔진과 동체 내부로 옮겨 붙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1700km 떨어진 샤골 공군기지는 우랄 산맥 동쪽에 있는 내륙도시 첼라빈스크 인근의 비행장인데요. 이곳에는 러시아 항공우주군 최정예 조종사들을 양성하는 가가린 공군사관학교와 최신 기종인 수호이-34M을 운용하는 제2근위혼성항공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공작원들은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기지 내부에 침투했는데요. 이들이 항공기에 불을 지르고 손가락 제스처를 취하며 영상을 찍고 돌아갈 때까지 러시아 당국은 기체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사건 발생 직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언론을 통해 관련 영상을 공개할 때까지 항공기가 손실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후방이지만 이 정도로 경계가 허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정말 기가 차죠. 이 수호이-34 요즘 여기서 격추되고 저기서 격추되고 하더니 이제 기지에 주기에 있다가 특수부대 침투해서 불타고. 자, 특수부대 침투해서 불탈 수 있다고 봅니다. 특수부대가 기량이 뛰어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해도 너무하다. 자, 이 영상 캡처본인데요. 여기 지금 불이 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다 타버렸는데, 이렇게 인화성 물질을 저 공기 흡입관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불을 지르고, 영상 찍고, 그리고 유유히 빠져나왔어요. 자, 빠져나오고 나서 우크라이나 사령부로 자기네들이 촬영한 영상을 전송시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 정보국에서 그것을 텔레그램에 올리고 할 때까지, 그리고 불이 다 탈 때까지 러시아군이 몰랐다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위치는 어디냐? 카자흐스탄, 여기 중앙아시아죠. 우랄 산맥보다 더 동쪽. 그래서 대륙으로 보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이 기지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거의 1700km 떨어져 있는 이런 곳에 가서 작업을 했다라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호이-34 또 수호이-24 이런 것들이 지금 주기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 들어가서 한 대에다가 좀 기왕 들어간 거 한 2대, 3대 정도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불을 지르고 이 활줄에 CCTV도 없는지, 주기장에 CCTV도 없는지 불을 지르고 불이 활활 타고, 그러고 나서 공군기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주기장에서 바깥까지 얼마나 거대하고 넓습니까? 그걸 탈출해서 나올 때까지 그래도 모르고 비상 사이렌도 한번 안 울리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로 자기들이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고 그 영상을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할 때까지도 러시아군은 몰랐다는 겁니다. 와, 당나라 군대도 이런 황당한 군대가 있을 수 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전과를 올렸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 계속 제가 좋은 소식, 또 심각한 안보 소식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